자기 과정을 열심히 잘 한 상태를 기초로 해서 심화와 선행을 해야 된다. 그죠? 이게 결론이겠네요. 안녕하세요. 상상프라임 입시센터장 송쌤입니다. 안녕하세요. 부원장 낭낭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오늘의 주제는 무엇인가요? 오늘의 주제는 네. 특목고랑 자사고 지원 시 선행이 필요하다고 하는 이유가 뭘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네. 너무 좋은 주제인데요. 지금 네. 어머니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네, 실제로 지금 특목고 자사고에 네.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선행이라는 걸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을 그죠.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러면 들으셔야 될 학부모님들은 중2, 중3 어머니들이시겠네요. 네, 그쵸. 네. 근데 이제 중학교 1학년이나 초등학생들도 괜찮은 게 네. 선행이라든지 심화가 단기간에 끝나는 게 아니기 네. 때문에 네. 일정 기간 동안에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 때문에 관심이 더 많으신 부분도 있고 네. 물론 이거는 있어요. 선행이나 심화가 안 돼 있다고 해서 특목고나 자사고를 못 간다라던가 네네. 특목고나 자사고 가서 성적이 잘 안 나와서 대입에 악영향이나 원하는 대학 못 간다 이렇게는 아닌 거거든요. 네, 근데 확률적으로는 가는 거는 학교 내신 정말 열심히 하고 그러면 가는 거는 갈 수 있어요. 요즘에는 네네네. 성적 위주니까. 그런데 가서 고생하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고생은 네. 하되 네. 결과적으로 본인이 원하는 대학 못 간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충분히 고생하면서 해내면 갈 수 네.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구분을 해주셔야 된다. 네, 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죠. 그 다음에 요거는 일반고 생각하는 학부모님들한테도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유는 특목고랑 자사고랑 일반고랑 비교를 좀 했을 때 네. 특목고나 자사고가 특별하다라고 음. 생각할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죠. 그리고 특목고나 자사고에서 준비하는 것이 일반고를 준비하는 것과 큰 차이는 없대. 그럼요. 경쟁의 차이가 있는. 특목고나 자사고 이렇게 일반고가 아닌 다른 학교를 지원할 경우에 떨어져도 아이가 대입 전에 그런 것들을 경험해 보는 것은 제가 보내본 엄마로서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특목고나 자사고의 네. 수준으로 준비를 한다. 그죠. 일반고 준비한다. 아이가 그리고 목표를 가지고 막 열심히 하다 보면 일반고 가서도 굉장히 잘할 수 있는. 네. 그래서 일반고도 선행이 좀 필요하긴 합니다. 그럼요. 네. 요즘- 무조건 선행이라는 게 중요한 건 네. 아니고 네. 진도가 무조건 중요한 건 아니지만 네. 선행이라는 걸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그죠. 네, 이야기를 할 거니까 그리고 선행도 어느 정도의 선행을 하는 이게 것인지 적절한가. 적절한가.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정보를 얻어가시면 네. 첫 번째가 수학이라고 잡았는데 네. 저희가 수학학원이라서 수학은 아닌 거고요. 네. 네, 수학이 가장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지 않을까. 그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영어라는 부분하고 수학이라는 부분하고 비교했을 때 네. 영어보다는 수학이 좀 더 학생들 사이에 편차가 커지는 것 같아요. 학생들이 수학에서 더 어려워라 하고요. 그 다음에 영어 포기한 학생들도 있지만 수학을 포기한 학생들이 더 많은 거고 네, 입시에 있어서 수학이 영향력을 너무 많이 주다 보니까 영어가 모자라서 대학을 못 가는 학생보다는 수학 점수가 모자라서 대학 못 가는 학생이 더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려고 해요. 그리고 중학교 때까지 영어를 다 해놓으시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보다 생각합니다. 어려우니까요. 그래도 영어를 중학교 때까지 최대한 내 아이가 할 수 있는 만큼 영어를 해놓으시는 게 앞으로 수학을 달려가기에 있어서 네, 많이 시간적으로 세이브가 된다는 거를 팁으로 드리고 싶어요. 네, 영어 정말 많이 그렇게 쉬셔야 맞아요. 합니다. 왜냐하면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까지 네. 한 영어 실력이 고등학교 그죠. 올라가서 네. 뭐 내신이면 내신, 네, 네. 그다음에 수능이면 수능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네. 건 어쩔 수 그리고 없어요. 고등학교 가서 아이가 수학이나 과학으로 또는 뭐 사탐이나 여러 가지 과목에 열심히 달려갈 때 이렇게 다른 과목을 웬만큼 해놓으면 아이가 다른 쪽에 시간을 배분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거든요. 네, 그렇죠. 영어가 언어다 보니까 네. 수학처럼 진도 개념이 좀 약할 수 있는 거라서. 제가 끝낸다는 거는 고등학교 가서 영어를 아예 안 한다는 뜻이 그죠. 아니고요. 네, 어느 공부는 해야죠. 정도의 실력을 닦아 놓으면 그 기초 고등학교 실력. 가서는 주 1회씩 아이가 인강을 통해서 또는 뭐 주 1회 학원을 다니던 스스로 공부를 하던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이제 다시 또 내용으로 돌아와서요. 네. 수학 선행과 심화.
보니까 네. 수학, 상하, 수원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있고 네. 수원, 수투, 미적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1학년 때 배우는 게 수상하이고 네. 2학년 때 수원, 수투를 배우고 3학년 때 미적을 배운다는 게 일반적인 코스이고요. 그다음에 일반고든 특목자사고든 이제 공통적으로 1학년, 2학년, 3학년 순으로 교과과정이 배치되어 있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네. 근데 중요한 거는 1학년 때 끝내는 것과 2학년 때 끝내는 것 이게 앞으로 땡겨가지고 심화 과정으로 적용될 수 있는 면에서 차이가 좀 드러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특히 수상화를 1학년 때 배우는 교과과정상의 교과목의 수상화이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는 수원, 수투의 내용까지도 끌어들여서 심화 문제를 낸다면 이건 사실상 수상화랑 수원, 수투를 같이 배우는 거랑 같은 효과가 나오는 거고 그렇죠. 2학년 때 한 학기에 수원, 수투를 다 나가는 네, 그런 학교들이 네.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미적분을 땡겨서 하게 되는 네. 것들도 있고 네. 그 다음에 방과후 프로그램을 통해서 선행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일반고하고 특목자사고하고 가장 큰 차이점, 수학 진도에서 가장 큰 차이점은 속진이라고 속진. 얘기하죠. 그래서 1학년 과정은 1학년만 배우는 게 아니라 1학년 때 2학년에 해당하는 과정을 미리 땡겨서 네네. 그러니까 연계되는 부분을 배우고 그 다음에 시험 보고 어머님들이 보통 수상을 한번 보고 나면 마음이 급하시니까 좀 있으면은 고등학생이 되는데 이렇게 늦어서 안 되겠다. 이제 수상 한번 보고 나서 바로 수학 끝나고 나면 바로 수원 이렇게 하시다 보면 테스트를 해보면 다 까먹어요. 네네네, 다 그렇죠. 잊어버려요. 그래서 수상을 한번 보고 나면 방정식 함수 이렇게 지수로 함수 함수끼리 연계되어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수상화가 잘 안 돼 있으면 수원도 힘들어서 잘 못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한번 볼 때 그 과정을 꼼꼼히 보고 그 과정 중에서도 내가 안 되는 파트, 아이가 안 되는 파트는 한 번 더 짚어서 그 부분은 또 한 번 더 해주고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게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수상화가 끝나고 나면 또 수상화를 한 번 묶어서 개념과 또 문제풀이를 한 번 해주고 시간이 된다면 수원을 같이 나가도 되지만 수상화를 먼저 복습 삼아 또 꼭 해주시고 수원 넘어가는 게 훨씬 나은 방법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기초가 부실하면 안 된다는 네, 게 여기서 네. 포인트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이제 조심하셔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진도만 너무 따르는 거는 안 네, 된다. 그죠. 네, 진도는 나갔으나 머릿속에 안 남아 있으면 그건 아무짝에 쓸모가 그렇죠. 없는 거고. 지금 중3 어머니들이 오셔가지고 뭐 수상 3번, 수학 몇 번, 뭐 선행했다. 여러 번 보고 수투까지 다 끝냈다고 하시는데 막상 수상화를 한번 테스트 해보면 점수가 너무 안 나와요. 여기서 어머니들이 아셔야 될 거는 선행 많이 했어도 자기 학년에 시험을 쳤을 때 내신이 너무 안 나오면 그거는 선행을 한 거에 대한 아무 가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자기 학년의 성적도 충분히 나올 수 있게끔 꼼꼼히 다지면서 선행을 하셔야 합니다. 지금 시점에서 네. 한 번쯤 이제 확인해 볼 부분 네네. 될 것 같아요. 여름방학이 들어가기 전 네. 시점이니까 그죠, 그죠. 지금 어느 정도까지 선행에 나가 있는데 전 단계의 기초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잘 알고 있는가에 대한 점검을 한번 그죠. 해봐야 될 것 네네. 같고 이번 여름방학 때 음. 보완이 이루어진다면 적절하게 준비를 하고 있다. 네, 하는 거 부담스러우시면은 뭐 이 학원을 꼭 다녀야지만 되나 이러신 분들도 저희 학원에 오시면 테스트 해드릴 수 있어요. 어느 정도까지 네네네. 되어 있는지. 네. 그래서 부담 없이 오셔도 됩니다. 테스트 같은 거 받아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네. 현재 다니고 있는 수학학원에 만족을 하고 있고 네, 나름 네. 성과가 잘 나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보는 게 현재 다니고 있는 학원에서 잘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학원에서 테스트 한 번씩 좀 보는 것도 추천을 드리는 게요. 네네. 선생님이나 학원의 프로그램에 이제 너무 익숙해지게 되면 그렇죠. 단점이나 한계를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고등학생들이 모의고사 같은 것을 통해서 자기 점검을 하는 것처럼 중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는 모의고사가 없으니까 다른 학원의 테스트를 봐서 점검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또 그쵸. 새로운 문제를 접할 수 네. 있는 거니까. 어디를 가야 되나 싶은 어머님들 계시면 저희 쪽에 오십시오. 제가 테스트 해드리겠습니다. 네네. 또 상담도 간략하게 네. 해드리고요. 현재 수준도 말씀드리고. 네. 네. 두 번째 이제 기하라는 과목과 확통이라는 과목, 확률과 네. 통계 봤을 때 보면 이제 기하 과목은 상하에서 연결되는 부분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수상하가 기초가 안 돼 있는 학생은 기하를 선택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어렵죠. 네. 네. 수상하에 대한 기초가 없으면 확률과 통계도 어려운 네.
부분이 맞아요. 되겠네요. 이번에 미적이 어려울 것 같아서 기하를 선택한 그 학생들 중에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기하가 네. 굉장히 어렵게 나왔거든요. 네, 난이도 있는 문제가 네, 많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하를 쉽게 생각하고 선택했으면 네, 낭비를 봤을 거예요. 네. 네. 여기까지 보면서 잠깐의 정리를 하는 타임을 가져보면요. 수상하나 수원수투와 같이 기초나 공통 영역에 해당하는 과목을 열심히 잘해야 선택 과목도 잘하게 된다. 현재 영상을 보시는 중학교 2학년, 3학년 학생들이 아마도 좀 빠른 학생들은 수원수투를 나가고 있을 것이고 중3 같은 경우 수상하 정도를 배우고 있는 게 수상화는 일반적이에요. 아마 한 번은 봤을 것 같아요. 네, 그 아니 네. 진행 중인 학생들도 그 있는 진행 중인 것 같아요. 학생들도 있죠. 수상하가 됐던 수원수투가 됐던 기초 과목을 잘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는 게 좋겠고요. 중3이니까 그래도 2년 이상 선행을 해야 된다 해서 지금 수원수투까지 했으니 바로 미적을 넘어가자. 이거는 솔직히 조금 위험할 수 수원수투를 있다. 여러 번 보는 게 좋을 네, 것 같아요. 그쵸. 어머님들이 이런 고민을 많이 하세요. 고등과정을 하는데 중등과정 해야 되느냐? 네네네, 맞아요. 진짜 중등과정 해야 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고등과정 한다고 해서 중등과정을 다 맞는 거 절대 아니거든요. 자기 학력 걸 하면서 고등선행을 같이 나가는 걸 추천합니다. 고등과정만 하는 것보다는 자기 학력 것도 잘해야 아이가 거기서 성취감도 있거든요. 좀 네. 부연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중학교 수학 내신을 버리고 네, 중학교 때 수학 점수도 안 나오는데 선행을 밀어붙인다? 이거는 안 된다. 안 되죠. 안 네네. 돼요. 네. 어느 정도 중학교 네네. 내신 성적이 어느 정도 나와요. 수준이 됐을 네. 때 선행하라는 말씀이죠. 예, 왜냐하면 수상화도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네, 그럼요. 이 수상화의 뿌리는 또 어디 있겠어요? 중등수학이 중등수학이잖아요. 네. 중등수학에서부터 연계가 되어 오는 거기 때문에 중등수학 그냥 한두 번 헐렁헐렁 보고 고등수학 한다? 그건 안 된다고 봅니다. 지금 코로나가 거의 끝나가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저희 마스크 벗었잖아요. 네네네. 지금 초등하고 중학교 1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 네. 시험을 안 봐요. 네네. 본인의 실력이나 수준에 대해서 파악이 안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코로나 상황에서 학업의 성취도 부분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게 종합적인 견해거든요. 기초가 부실한 상태에서 선행을 밀어붙이게 될 경우에는 부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상황이 네.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현장에서 중학생인데도 불구하고 곱셈 나눗셈이 안 된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곱셈 나눗셈을 3, 4학년 때 배우기 시작하거든요. 네. 그 부분에 대한 기초가 부실하니까 음. 중학교 때 올라와서도 곱셈 나눗셈이 안 되고 더군다나 나눗셈이 안 되는 경우면 분수나 이런 함수의 개념에 완전히 치명적이기 때문에 방정식도 이해가 안 되고 이런 부분이기 그렇죠. 때문에 기초적인 부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 현재 초등학교 5, 6학년이나 중학교 그렇죠. 1학년까지. 중학교 1학년. 네. 네. 그래서 요 학생들 같은 경우는 기초에 대한 점검을 통해서 이번 여름방학 때 시급하게 보완을 해주셔야 수학 진도를 따라가는데 문제가 없어요. 초등학생인 경우에는 초등 수학을 정말 잘해놔야 되고 중등 수학을 선행이 필요해도 초등 수학이 기초가 돼야 하고 중학생은 또 중등 수학이 기초가 돼야 하고 그래서 자기 학년에 충실하면서 선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